슬기로운 여름방학을 위해서 4, 5, 6학년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2023년 슬기로운 여름방학 보내기라는 주제로 4, 5, 6학년 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 2, 3학년 편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짧은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먼저 4학년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중 꼭 복습해야 하는 과목은 단연 수학입니다. 4학년 1학기 수학 중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어는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특히 나눗셈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학년 여름방학 때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을 집에 가져오도록 하여 모든 단원, 특히 곱셈과 나눗셈 단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다른 단원도 중요합니다. 만약 각도 단원을 잘 모르면 당장 2학기 때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 단원에서 학습 곤란을 겪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3학년에서 배운 내용을 잘 모른다면 에듀넷 이학습터에서 지난 학년의 내용과 평가 문제를 다운받고 디지털 교과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은 수학에서 학습 결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게 우선입니다. 다음으로 중학년부터는 독해력 문제집을 푸는 것도 좋습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초등 독해력 문제집이라고 검색하면 많은 종류의 문제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초등 독해력, 완자 공부력 국어 독해, 기적의 독해력, 독해력 비타민 등을 많이 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커다란 차이는 없습니다. 4학년 여름방학 때 독해력 문제집 푸는 것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5학년부터는 교과서의 국어 제시문이 길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4학년 여름방학부터는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며 독해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독해력 문제집을 풀 때에는 지문을 소리내서 읽고 모르는 단어는 아이 스스로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독해력 문제집을 풀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를 풀고 정답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설도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내가 몇 개를 맞았는지 그 결과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아이가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해설도 꼼꼼하게 읽으며 배경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오케이. 다음은 5학년입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5학년 담임입니다. 국어는 교과서 내용을 복습하거나 예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요즘 아이들은 글쓰기 능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글쓰기는 워낙 중요하고 단기간에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아이에게 책을 읽고 독서 기록장을 쓰게 하거나 일기를 쓰고 가족 여행을 다녀온 후 기행문을 쓰는 등 다양한 쓰기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5학년 수학은 그 내용이 상당히 심화됩니다. 5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 각 단원은 자연수의 혼합 계산, 약수와 배수, 규칙과 대응, 약분과 통분, 분수의 덧셈과 뺄셈,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입니다. 5학년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은 분명 3학년이나 4학년 수학 내용에서 학습 결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학년 수학 내용이 아니라 3, 4학년의 내용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우리 아이의 수학 실력을 확인해 보시고 부족할 경우 3, 4학년 내용으로 보충학습, 잘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심화 문제집을 풀도록 합니다. 중요한 건 지나친 선행보다 철저한 복습입니다. 다음으로 5학년 여름방학 때에는 반드시 사회 공부도 해야 하는데 바로 한국사입니다. 5학년 2학기 사회 시간에는 오직 한국사만 배웁니다. 만약 아이들이 한국사 내용을 전혀 모르다가 사회 시간 처음으로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시대 등의 낯선 내용을 접하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회 2학기를 선행학습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름방학 때 미리 아이들이 한국사 관련 책을 읽어서 자연스럽게 2학기 사회를 대비하시라는 겁니다. 초등 한국사 공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작년 9월 중순 올린 5학년 아이들이 수학보다 더 어려워하는 과목은 공부 비법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5학년 여름방학 때에는 학생 건강체력평가 제도, 일명 팝스를 대비하여 운동을 하고 생존 수영 준비도 필요합니다. 올 여름방학이 너무 더우니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줄넘기, 산책 등을 통해 체력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정말?
이제 6학년입니다. 사실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모든 학년은 여름방학 때 교과 공부는 수학이 가장 중요하고 독서 역시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6학년은 조금 다릅니다. 6학년은 초등의 가장 고학년이고 내년이면 중학교에 진학해야 합니다. 그래서 6학년 여름방학 때에는 수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과목들도 1학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6학년 자녀에게 국, 수, 사, 과, 주지 과목 교과서를 버리지 말고 집에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일단 국어는 교과서의 제시문을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어보면 됩니다. 사회는 1학기 때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발전을 배웠습니다. 제법 어려운 개념들이 많고 암기할 내용도 많습니다. 사회 역시 가장 좋은 교재는 교과서니까 1학기 교과서를 통해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장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 1학년 때 정치와 경제를 심화해서 또 배웁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기 때 배우는 지구와 달의 운동, 여러가지 기체, 빛과 렌즈는 암기할 내용이 많고 3, 4학년 때의 과학과는 차원이 다르게 어렵습니다. 사회처럼 과학 교과서와 실험 관찰책을 집에서 다시 보며 복습의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6학년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목은 역시 수학입니다. 특히 1학기 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분수의 나눗셈과 소수의 나눗셈이 나옵니다. 그 외에 비와 비율, 각기둥과 각불,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도 어렵습니다. 수학은 한 단원도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모든 단원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부족할 경우에는 4학년, 5학년의 내용으로 다시 기초부터 반복해야 합니다. 만약 잘하는 아이들은 심화 문제집을 풀고 2학기 내용을 미리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6학년 여름방학 때 중학교의 수학 내용을 선행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초등교육과정의 수학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선행을 해도 무방합니다. 영어는 아이가 스스로 꾸준하게 영어 동화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지속해야 합니다. 다른 과목들은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영어는 개인 공부를 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방학 때 우리 아이가 영어 동화책이나 애니메이션의 재미에 빠져서 그것을 반복해서 보도록 하면 괜찮습니다. 6학년의 경우 초등 시절의 마지막 여름방학입니다. 가족과 함께 캠핑이나 근교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추억 쌓기 측면에서 좋습니다. 15초 고학년은 여름방학 때 수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등은 수학에서 아이들이 학습 격차가 발생합니다. 그 외에 5학년은 2학기 사회 시간에 배우는 한국사를 대비하여 미리 한국사 책을 읽어야 합니다. 6학년은 여름방학 때 국어, 영어, 사회, 과학 등 주지 교과의 1학기 내용을 복습해야 합니다. 당장 내년 중학교에 가면 1학년 때 그 내용들이 심화돼서 다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고학년은 독서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녀와 함께 자주 도서관에 가서 평소 접하지 못했던 글밥이 있는 책에 도전하며 책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여행을 통해 초등 시기 소중한 추억을 쌓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며 아이들과 함께 알차고 건강한 2023년 여름방학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